오늘의 출근룩. 안녕하세요, 도파민지입니다. 오늘의 출근룩 좀 예쁘지 않나요? 이거 가방 스웨이드 가방이라서 가을에 찰떡쿵냐로 잘 매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엄청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오늘 카메라랑 제 촬영 장비 여기다 다 담아왔어요. 오늘의 고민 사연 2가지입니다. 첫 번째, 번따남의 연락 두절. 언니, 도파민지 영상 너무 재밌게 보고 있는 구독자입니다. 며칠 전 카페에서 마음에 든다며 명함이랑 쪽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전 20대 후반 취준생, 상대는 30대 초반 직장인이고 3살 연상이었어요. 좋다. 근데 카페에 어떻게 앉아있어야 번호를 따이는 거죠? 비법 전수 좀 해주세요. 만나기 전에 나이랑 하는 일을 물어봐서 솔직하게 대답했고 백수라 깔 것 같았는데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제 스타일의 외모는 아니었지만 호기심 플러스 그래도 한번 만나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고, 첫 만남에는 사실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컸으나 2번째 만남 때는 상대가 호감 표시도 많이 해서 저도 점점 마음이 열리고 손도 자연스럽게 잡게 되고. 원래 썸 탈 때 손 잡는 거예요? 손도 자연스레 잡게 되고 점점 괜찮은 부분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렇겠죠. 손을 잡았는데 괜찮은 부분들이 보이겠죠. 3번째 만남 땐 누가 봐도 연인인 것처럼 허리를 감싼다든지 어깨 동무 포옹까지 했어요. 연인인 것처럼이 아니라 연인 아닌가요? 그리고 다음날 약속이 있던 날이 아니었는데 밤 11시쯤 저희 집 근처로 와서 산책하자고 불렀어요. 11시 도파민지 저로서는 11시에 갑자기 찾아와서 산책을 하자고 부른다? 안 나갑니다. 하지만 솔직히 전 이때 고백하러 오나 싶었는데 나갈 수 있겠다. 고백 각인가 싶어서 나가볼 수는 있겠네요. 네. 솔직히 전 이때 고백하러 오나 싶었는데 고백은 안 하고 뽀뽀만 하고 가더라고요. 사귀자는 말을 안 해서 뭐지? 라는 생각은 들었지만 내일도 만나기로 했으니 말 안 꺼내면 제가 먼저 말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게 마지막 만남이 되었어요. 진짜 뽀먹티 당하셨네요. 그 다음날 컨디션이 안 좋다며 내일 보자고 미루었고, 내일 역시 카톡이 뜸하더니 처음보다 마음이 더 커지지 않는다며 그만하자며 카톡이 왔고, 전 정말 멘붕에 빠졌습니다. 솔직히 이번에는 잘 될 줄 알았는데 남자가 먼저 저를 좋아해주는 게 보였고 저도 나름 호감 표현했고 상대방도 알고 있었어요. 문제가 뭔지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취준생이라 부담돼서 그렇게 된 걸까요? 언니, 알려주세요. 사실 제가 남자 경험이 별로 없는 준 못쏠 수준이라 1년 전 한 달 잠깐 만난 거 빼고는 연애 경험도 없고 썸만 몇 번 있었어요. 도와주세요 언니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연 보내주신 구독자분 감사드립니다. 자, 감사하지만 이제 팩폭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팩폭주의. 우선은 문제가 뭔지 모르겠어요 유유라고 하셨는데, 이 구독자분 뿐만 아니라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모든 분들 디폴트 값 있어요. 문제를 나에게서 찾지 말자. 절대 자신의 행동 그리고 자신의 조건 상황에서 문제를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자존감만 떨어집니다. 비치답지 못한 거 알죠? 지금 남자 입장에서 솔직히 할 거 다 했어요. 일단 손 한번 잡아봤어. 첫 만남에는 사실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컸으나, 그러니까 지금 구독자님 애매모호하게 행동을 하셨겠죠. 잘 모르겠네. 그래서 2번째 만남까지 이어졌어. 2번째 만남에서 근데 이 남자가 스물스물 손을 잡네? 근데 이게 되네? 자, 그래서 3번째 만남 때 더 가감해졌어. 행동이 지금 뭐 허리를 감싸고 어깨 동무를 하고 포옹까지 했어. 이게 된다고? 짱남. 처음에 약간 시크해 보이는데 약간 도전해 볼만 나겠는데 했다가 도전을 했는데 첫 만남 때 잠깐만 긴가민가 하는 것 같네. 오케이, 2번째 만남 때 도전. 2번째 만남 때 손 잡았는데 되네? 3번째 만남 때 포옹, 허리 감싸기 이게 된다고? 4번째 만남 11시에 불렀는데 또 나오네? 솔직히 말해서 저 살짝 두드러기 올라왔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아무래도 취준생이라 부담돼서 그렇게 된 걸까요? 저 이런 비지답지 못한 발언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이 되냐고요. 취준생이어서 나에게 고백을 안 했을까? 말이 되냐고. 취준생이라고 말을 했는데 관계 이어가 보자, 만나보자 라고 했다면서요. 취준생의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살펴보자면 이 남자가 우리 구독자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이 남자가 구독자님의 그 소중한 마음을 알아주지 못했고, 설사 알았겠죠. 이 남자가 그 소중한 마음을 귀하게 여기지를 못했어요. 굉장히 가볍게 여겼고 이게 되네? 쉽잖아 싶었기 때문에
도망갔다. 저 살짝 두드러기 올라왔어요. 첫 번째, 이 상황을 제가 보자면 연락 안 올 겁니다. 이 남자에게서 연락이 안 올 것이며 구독자님이 만약에 연락을 한다고 해도 안 잡힐 거예요. 근데 연락을 했는데 잡혔다? 나와의 관계 발전이 아닌 육체적 발전을 노리고 잡힐 수도 있다. 하지만 건강한 관계를 이 남자와는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로 연락하지 마세요.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남자랑은 관계 발전을 해 나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혹시나 인스타그램 친구가 되어 있거나 카톡 연락망을 제외하고 어떤 SNS 소셜미디어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 그러면 최대한 잘 사는 모습 보여주세요. 근데 여기서 잘 사는 모습 보여주라고 했다고 약간 시도 때도 없이 급발진해가지고 시시 콜콜 뭐 하면 족족 올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신비감이 없어져요. 무소식이 희소식. 사실 안 올리는 게 제일 잘 사는 것 같이 보이고 어떤 신비감, 궁금증을 유발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잘 사는 게 답이다. 잠깐만, SNS 그 친구 추가는 안 돼 있지만 카카오톡 푸사 그거 계속 바꾸지 마세요. 진짜. 우리 구독자님 보니까 사연에서 스킨십을 했다. 그런데 고백 왜 안 하지? 로 메커니즘이 넘어갔잖아요. 우리 구독자님 스킨십이 그렇게 과감히 쿨하게 허용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 나를 함부로 하게 두지 마세요. 선을 그으세요. 호감 표현도 정말 열심히 했는데 뭐가 문제죠? 라고 하셨잖아요. 호감 표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거절 의사를 확실히 밝히는 게 가장 중요해요. 특히나 이 사연의 두드러기 유발자 같은 경우에는 거절 의사를 밝히는 것이 더 중요한 유형이었다. 그리고 스스로 내 상황을 그 문제로 인식하고 긁지 마세요. 그냥 나는 내 인생을 찬찬히 단계적으로 밟아가는 사람일 뿐이에요. 그냥 나는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 인생의 이 과정에 그 남자가 깔짝을 본 거예요. 그냥 지금 이 상황도 하나의 컨텐츠입니다. 이 관계는 이제 끝을 내버리시고 아 이때 이랬지, 아 이 시기에 아 맞아 나 취준 기간에 번호 따였었는데 도파민지 보고 약간 성장했지, 이런 마인드로 그냥 내 인생의 이런 단계에 이런 상황이 꽂혔을 뿐이다. 자, 두 번째 사연. 언니, 저는 도대체 왜 연애를 못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도파민지님. 첫인상 만들기라는 영상으로 처음 도파민지님을 접하게 되었어요. 사연도 너무 친구처럼 잘 들어주셔서 저도 사연 보내고 싶은 마음이 마구마구 들었습니다. 저는 23살 여자이고 이 청춘, 아름답고 빛날 시기에 연애를 단 한 번도 하지 못했습니다. 노력해봤냐라고 물으신다면 첫 번째, 소개팅 2회, 점 1회. 썸 아니고 섬까지겠죠? 그리고 두 번째, 모임과 운동. 세 번째, 음식점 알바. 네 번째, 최후의 보루로 한 명밖에 없는 남사친한테 소개팅 시켜달라고 함. 근데 이 상황마다 이유가 있어요. 뭔가 상황적 제한이 있어요. 모임과 운동에는 20대 후반 플러스 결혼할 나이인 사람 플러스 아저씨들 뿐이라고 하셨는데 20대 후반 남정네들 결혼할 생각 없습니다. 도전해보세요. 뭐랄까 결혼 생각이 아주 없진 않겠죠. 본인의 짝을 찾는데 조건이 상세하게 붙을 뿐 결혼에 대한 부담감을 막중히 가지고 관계를 시작할 만하진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음식점 알바, 시간대 전부 여자, 정보 공유하는 단톡방도 없음, 알바에 또래 남자가 있어도 절대로 만날 수 없는 날짜와 시간대, 그러니까 없다는 거죠. 네 번째, 남사친한테 소개팅 시켜달라고 했는데 전부 연애 중. 그리고 마지막, 대학 동기 친구들이 전부 장기 연애 중이라 미팅 꿈도 못 꿈. 자, 그리고 시기에 있어서 두려움. 저는 이제 대학교 졸업반이고 취업을 위한 공부를 준비하고 있어요. 대학 생활이 시간도 많고 연애의 최적의 시기인데 앞으로의 저에게는 대학생 같은 연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공부도 학원이 아니라 자격증을 본인 혼자 공부를 해놔서 학원이나 외부 환경에 노출시킬 일이 없다는 거죠. 준비하면서 스터디에서 사귄다고 해도 시기 자체가 연애해도 될지, 그리고 저의 미래를 놔두고 첫 연애라 상대방에게 목매달까봐 두렵고 걱정이에요. 3번, 구독자분의 외모와 성격 그리고 매력을 적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이런 거 좋습니다. 자, 꾸미고 다니고 화장을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옷 잘 입는다는 소리 많이 듣고 만남에 있어서 애프터 전부 받았고 그만큼 실물에 자신 있는 편이에요. 사회성 문제 없고 잘한다고 칭찬 많이 들어요. 굳이 문제라면 내성적이라 친밀해지는 걸 잘 못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친구들이 말해준 거라 립서비스일진 몰라도
너는 왜 연애를 못하지? 얼굴이 안 예쁜 것도 아니고 성격이 안 좋은 것도 아니고 매력이 없는 것도 아닌데. 아, 근데 친구 누구세요? 친구분 왜 이렇게 말하시죠? 너는 얼굴도 예쁘고 성격도 좋고 매력도 있는데 왜 없지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게 얼굴이 안 예쁜 것도 아니고 매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3명이나 말을 줬습니다. 이런 말까지 들으니까 전 왜 더 연애를 못하는지 미궁에 빠지고 슬퍼지게 됐어요. 너 눈이 높은 거 아니야? 이런 말 들어봤지만 왜 듣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것도 상대적이라 저를 기준으로 높은 걸 본다는 말이잖아요. 되게 많은 생각을 하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얼굴은 제 스타일이면 되고 키는 안 봐요. 성격도 크게 하자 있는 거 아니면 잘 해보려고 해요. 만약 노력한다면 눈을 낮추는 건데 무엇을 어떻게 낮춰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아, 근데 눈 낮추는 것도 뒤에서 말합시다. 마음에 안 들어도 만나봐라 라면 시간이 아까운데 왜 그래야 하는지 이해도 못하겠습니다. 좋아하는 감정이 1도 없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지도? 그래서 뭘 어떻게 해야 하나? 어쩌면 앞에서 저는 민지님께 제 자신이 문제 없다는 걸 증명하고 해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자신이 더욱 초라해 보이고 구질구질해 보이고 바보 같아 보여요. 평범하게 생기고 큰 문제가 없으면 연애할 수 있고 여자면 그냥 남자가 꼬이기라도 한다는데 이거 오해입니다. 강남역 10번 출구 앞에서 누가 번호 많이 따인다고 했죠? 저 진짜 단 한 번도 따여본 적 없어요. 막 10번 출구 뭐 자랍 여자이기만 해도 번호 따인다 그러는데 전혀 여자면 그냥 남자가 꼬이기라도 한다는데 물리적으로도 없는 상태라 허탈해요. 진짜 그냥 이성복이 없다는 결론 빼고는 나올 수가 없는 도출 같아요. 그러면 제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연애를 하고 싶은데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지도 않고 그럴 환경도 아니고 저를 좋아한다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요. 그리고 저에게 좋지 않은 이성들만 만나기도 했고 친구들과 이성 얘기가 나오는 지난 3년 동안 앞에서 아무 소리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내가 말할 입지가 없어지기도 하고 저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아닌데 하고 싶은 걸 못하게 되니까 근 반년간 많이 주눅들고 혼자 많이 울었습니다. 이 상태라면 누구를 만나도 애정을 갈구할 것 같아요. 제 본질은 그게 아니라 그러지는 않겠지만요. 그래서 저는 뭘 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야 할 것도 사실 없는데 인연이란 게 그냥 저에게는 없는 걸까요? 남들은 다 하는 경험이 왜 저만 뒤처지는지 무력감을 느낍니다. 처음은 발랄하게 시작했다가 끝으로 갈수록 저의 우울함이 민지님께 전달되는 것 같아 미안해져요. 그래도 도파 민지님의 매력으로 이 잡것들을 모두 물리쳐주세요. 그리고 전 팩폭을 좋아하니까 제발 팩폭으로 세세하게 부탁드려요.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사연 전반적으로 우리 구독자님 지금 뭔가 연애를 해야만 한다 해부터 동사 쓰고 계시거든요? 전혀 아닙니다. 왜 연애를 해야만 한다? 남들 다 하니까 나도 연애해야 돼. 남들은 다 하는 연애 왜 나는 못하지? 라고 자꾸 남들과 비교를 하고 있어요. 우리 구독자님의 인생을 이렇게 쭉 가로로 선을 그어보자면 예를 들어 25이에요. 25까지는 연애라는 박스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노력해보면서 연애할 시기를 준비해 가는 거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연애를 할 수 있을까요? 라는 고민이 아니라 남들 다 하는 연애 저는 도대체 왜 못하는 거죠? 너무 우울해요 하시는 거는 연애는 숙제가 아닙니다. 비교를 멈추세요. 멈춰! 사람마다 환경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목표도 다르고 상황도 달라요. 그런데 지금 25이라고 예를 들어보면 같은 선상에 놔두고 얘는 25까지 나랑 같은 나이인데 이만큼 연애를 했는데 나도 같은 25인데 왜 나는 연애를 못하지? 왜 나는 연애 경험이 0회지? 이렇게 비교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인간은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할 수 없는 존재예요. 사실 건강해지려고 뛰는 러닝은 안전하게만 뛰면 되는 거잖아요. 그냥 레인에 맞춰서 별탈 없이 내가 예측할 수 없는 것들이 나의 길을 방해한다면 나는 그걸 정말 안전하게 피해서 안전하게 달리고 그냥 재밌게 내가 가려던 길을 가면 그만이에요. 건강해지려고 달리기를 시작했는데 이걸 레이스라고 생각해서 저 친구가 나보다 더 빠르네? 뒤처지면 안 돼 하고 가다 보면 발목 삔니다. 비교는 정말 무의미한 거예요. 특히나 다른 사람과의 비교는 정말 무의미합니다. 그리고 눈 낮추는 거 이거 해결 방안 아닙니다. 좋은 사람 만나고 싶어요 편 다시 보고 오십시오. 눈 낮추라는 거 아닙니다. 내가 만나고 싶은 좋은 사람에 부합하는 사람인지 나부터 좋은 사람이 되자라는 이거 누가 댓글 달아주셨는데 이거 저희 구독자분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굉장히 좋은 말이니까 참고 한번 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개인적인 조언?
개인적인 부분인데 지금 우리 구독자분 사연 이렇게 쭉 보면 서술어에 부정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서술어를 긍정어로 바꾸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좋아하는 감정이 1도 없는데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어요. 노력해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저는 왜 뒤처지는 걸까요? 이런 식으로 부정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긍정어로 우리 서술어를 바꾸는 거 노력합시다. 주먹질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조언이 자꾸 길어지는데 충고 아닙니다. 시기에 있어서의 두려움 때문에 연애가 고민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스터디에서 사귄다고 해도 시기 자체가 연애를 해도 될지, 그리고 저의 미래를 놔두고 첫 연애라 상대방에게 목맬까봐 두렵고 걱정이요. 시즌 기간에 내가 가고자 하는 뚜렷한 목표가 있는 상황에 연애라는 감정이 방해가 될 수 있어요. 왜냐면 그만큼 감정과 에너지를 소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충분한 에너지를 목표 달성을 위해서 쓸 수가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방해의 요소가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첫 연애라 상대방에게 목맬까봐 두렵고 걱정이다라는 부분에서는 벌써 연애를 잘못 알고 계시고 잘못하고 계세요. 건강한 연애는 상대에게 애정을 갈구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사람과 건강한 사람이 만나면 애정을 서로 채워줘요. 내가 상대방에게 나 사랑해줘 라고 하지 않아도 먼저 사랑받고 있음을 느낄 거예요. 왜냐면 나도 이 사람에게 사랑을 주고 있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은 누군가가 나에게 사랑을 줄 때 그 마음이 귀하다는 걸 알고 굉장히 소중하게 받고 그 마음에 대한 보답을 하려고 해요. 그것도 정량을 주는 게 아니라 굉장히 큰 마음으로 돌려주려고 노력을 할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애정을 채워주는 거지, 애정을 갈구하고 목매다는 것이 연애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취준 기간이 아니더라도 연애를 하라고 권장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분 서술어를 긍정어로 바꾸는 연습하시고 눈 낮추지 마시고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멋진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자존감 끌올 하시고 남들과의 비교를 멈추십시오.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구독자님들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저에게 DM으로 고민을 보내주시는데요. 비슷해요. 사람 사는 게 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사연들이 있지만 그 안에서 고민은 어느 정도 비슷했다. 그래서 오늘 영상도 도움이 꽤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영상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 고민을 DM으로 보내주셔도 되지만 고민하고 계시는 사연의 상황들을 길게 이 메일 주소로 풀어주신다면 저도 또 구체적으로 이렇게 디테일하게 고민 상담을 해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메일 주소 여기로 고민 사연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